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2026년 대비 공감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 법률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회보장 기본법이고요. 크게 이제 5가지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법령들은요, 여러분들 실제 이 가급적이면 이제 조항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1급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또 이 법제론 공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가 보완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직접 각 이 법률의 원문을 출력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 프린터가 없다 그러면은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제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어플을 설치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휴대성이 좋죠.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뭐 피처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라든지 하다못해 뭐 식사하실 때라든지 언제나 스마트폰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켜놓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법제론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수시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1급 시험 합격하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자투리 시간들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해서 이제 법의 원문들 공부하신다면은 법제론 고득점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보충학습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56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얻고 들어가는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틀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난 7년간 한 21문제 정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요. 매년 2-3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23회 시험 때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58쪽을 보시겠습니다. 총칙이 나오죠. 이제 목적과 이념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회보장의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자고 한다면 이 사회보장의 이제 구성 요소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회보장이란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중요한 키워드는 진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진하게 처리를 해놓은 것은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이 각 구성 요소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정의도 58쪽 밑에서 6번째 줄에 있고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어의 정의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58쪽 밑에서 3번째 줄에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한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기본법은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출제는 많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용어의 정의 조만간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행정데이터, 뭐 사회보장 정보데이터 이런 거 아니고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거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 법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당위적인 내용이죠. 시험에서는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국가 등과 가정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역시 당위적인 내용, 어려울 건 없습니다. 국민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59쪽 맨 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이게 중요한데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특히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죠.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요 키워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틀린 내용이죠.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고요. 60쪽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먼저 나와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때 우리는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줄여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이 나오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요 형용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보겠습니다. 60쪽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주의죠.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관계법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이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른바 직권주의입니다. 공무원에 의한 직권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보장급여법이나 아니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관계법령이죠. 그래서 이런 그 법령에 보시면 직권주의가 또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면 병행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6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도 정리를 해놨죠. 만약에 어떤 사회보장급여를 소위 다른 기관에 신청했을 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을 무엇로 삼느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해당 급여의 신청일로 간주한다라고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쪽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를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이 부분 시험에 최근 9회부터 카운트해보니까 10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61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한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62쪽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가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법제론의 각 법령들을 배우시면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등이 누구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지는 기본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상에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에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다시요. 사회보장위원회는 64쪽부터 나오고요. 63쪽 밑에서 5번째 줄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다 외우실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떤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주로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입니다. 자, 64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리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단 위원장은 국무총리죠. 위원장은 국무총리인데 그 위원이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 중에서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 이제 4명의 중앙 그 행정부처의 장관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이 3명인데 역시 지정되어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 그 다음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64쪽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무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이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65쪽입니다.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이를테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65쪽의 하단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입니다. 그 운영 원칙이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주성입니다. 자, 그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성이죠.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6가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5쪽 맨 밑에 보면은 급 14의 관련 기출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왔던 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6쪽에 맨 위에 있는 문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9회부터 카운트를 해보니까 6번이나 나왔어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그 다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은 국가가 설립한 이제 그 공공기관, 즉 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한 이 관리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원을 댄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표적인 공공부조죠.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을 하죠.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분담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이제 운영을 담당하는 이러한 담당자들과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의 협의 및 조정이라고 해서요.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그 검토하고 상호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 내용은 66쪽에 위에서 11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중간에 보시면 만약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무조정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된다.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의 실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비용부담 읽어보겠습니다. 66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수익자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에 간간히 나오니까요.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그 이제 사회보장 전달 체계라든지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는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쪽 그 이제 밑에 보시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가 나와요. 근데 요게 최근에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4년이나 그 전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 틀린 내용이 지금 서술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맞았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법에는 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마다 이거 이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7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을 읽어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법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게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통계하고 사회보장 지출 통계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내용도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6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보의 공개,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상담 통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려울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69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그리고 보칙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를 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합니다.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행복이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총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거, 그 주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칙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권리구제하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권리구제 부분은 1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때 개인정보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정보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실명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가명정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와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 법 이름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서 매년 두세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에서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70쪽과 71쪽의 실력 점검, 그 다음에 72쪽의 OXOS 이것까지 보시면서 복습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4장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